전방에 좋아요를 향해 발사! 지난번 시간에는 크리스 벡터의 헤븐이었잖아. 오늘은 헬이야. 헬게이트가 열린 거야. 자, 어쨌거나 오늘은 크리스 벡터의 헬게이트가 열렸으니까 이 굉장히 크리스 벡터의 후진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자고. 크리스 벡터는 2009년부터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같은 곳에 각종 후기들이 넘쳐났지. 평이 어때? 파격적인 디자인과 괴물 같은 스펙에 필 꽂힌 애들은 총이 두 쪽 나고 탄창이 지멋대로 가출해도 좋다고 물고 빠는데, 너처럼 고지식한 2차 대전 매니아들은 난 어디까지나 가성비만 따져. PPS 43 봐봐.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가성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벡터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었어. 와, 1,500불? 사후경 기관단총 주제? 어지간한 빠심 아니면 손도 못 대겠다. 그렇지. 민수용은 반자동만 가능한데 반자동 주제에 1,500불이면 진입 장벽이 좀 더 높지. 많이 높지. 뭐 그래도 살 사람들은 많이 산 것 같아. 워낙 박진감 넘치게 생겨먹었잖아. 야, 거기다가 분당 1,200발이야. 넙치지 넙치. 랩하는 넙치. 야, 넌 레지던트 이블에서 요보비치 누님이 이 휘두르는 게 넙치로 보이냐?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니까 존중해줍시다. 근데 투톤에서 원톤으로 바뀌니까 글록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 글록의 기관단총 버전 필이 나지. 폴리머 바디에다가 글록 탄창까지 꽂아가지고 쓰잖아. 45구경이니까 글록 21? 응. 근데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웬 탄피 걸림? 야, 이게 허탈할 정도로 정말 단순해. 단순? 쉽게 말하자면 글록 21 탄창이랑 벡터가 궁합이 안 맞았던 거야. 자, 보자고. 후퇴했던 놀이새가 전진할 때 탄창이 몰려있던 탄을 약실에 밀어넣잖아. 그렇지. 이때 탄이 피딩 램프를 타고 쭉 밀려 올라가면서 약실에 지금 철커덕하고 일발 장전되지. 예. 근데 이때 탄창 입구가 너무 해벌레 벌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탄이 피딩 램프 천정에 덜컥 걸려버리는 거야. 진입각도가 틀어졌다. 요거구만. 결국 속궁합이 문제였네. 아무튼 이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 탄창 찝으면 돼. 찝어? 탄을 물고 있는 부분을 벤치로 살짝 집어서 탄이 덜 올라오게 만들면 끝이야. 잠깐만. 탄창마다 벤치질을 일일이 다 하라고? 응. 미쳤다. 아니, 손으로 접어서 만드는 DIY 탄창도 아니고 1,500불이나 주고 산 총인데 벤치질까지 하라고? 암튼 이건 벡터 1세대 초기형에 한정된 트러블이었어. 2015년부터 생산된 제2세대부터는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어. 그럼 탄창이 지 혼자 가출하고 몸통이 깨지는 건? 이건 업체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 일반적인 탄보다 장약을 꽉꽉 채운 플러스 피탄을 쏴서 벌어진 참극이거든. 설명서에 분명히 플러스 피탄 쓰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이 총쟁이들이 지 꼴리는 대로 플러스 피탄 쓰다가 총이 망가진 거잖아. 야, 이거는 엄연히 사수 잘못이지. 형, 솔직히 말해봐. 크리스 벡터에서 열쇠고리라도 하나 받았지? 몰라? 결론적으로 형 말대로라면 벡터는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도의적으로 특별히 문제 삼을 일 없는 환상적인 총이다. 요거야? 아니, 나도 이 AUD처럼 좀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크리스 벡터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 뭐 G36처럼 총이 질질 녹아? 아니, 더 훨씬 치명적이야. 이건 벡터의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문제야. 아이덴티티? 벡터의 정체성이 뭐냐? 분단 1200발을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쏟아볼 수 있다. 근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에? 진짜? 그럼 망한 거잖아. 벡터가 시장에 쫙 풀리면서 총 좀 쏜다는 양반들이 실제로 쏴보니까 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야. 탄착군이 퍼진다고? 아니, 그거 사기잖아. 사거리 짧고 무겁고 탄창 빠지고 몸통 깨지는 1,500불짜리 기관단총을 뭐하러 사? 자, 진정하고 일단 자료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자고. 크리스 벡터로 10야드 즉 9m 거리에서 2.4로 쏜 타겟이야. 자, 이걸 보면서 우리 팬도 평론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0점 조절을 잘 안 했구만. 정중앙 명치를 노리고 쐈을 텐데 탄착군이 우상단 A포인트로 살짝 비켜나 있잖아. 야, 근데 벡터가 좋긴 좋네. 9m 거리에서 2.4로 더블 탭으로 저 정도 집탄성이 나온단 말이야.
아주 쫙쫙 모이는데. 아니 근데 왜 좌하단 B포인트에도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걸까요? 그러게, 사수가 둘이었나? 다른 놈이 바톤 터치하고 쐈나? 한 명이 쏜 겁니다. 엥? 가만. 설마 총이 튀어서 탄착군이 A, B, A, B, A, B, A, B? 에이 아니다. 그냥 내가 CCTV 공개할게. 자, 사수가 조준하시고 2점 사로 따당따당 쏘니까 탄착군이 쫙쫙 벌어지잖아. 우상단으로 튀는구만. 당연히 오른손잡이니까 우상단으로 튀지. 총이 원래 우상단으로 튀지 않나? 뭔 소리요? 아니 그럼 왼손잡이가 쏘면 좌상단으로 튀겨? 당연하지. 아, 그건 처음 듣는 얘긴데? 왜 그런데?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어깨로 총을 받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몸 전체가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간 상태에서 총을 쏘니까 격발하는 순간 총이 오른쪽으로 살짝 밀리잖아. 아하! 그니까 총이 뒤로 후퇴하면서 오른쪽 살짝 밀리니까 결론적으로 총구가 우상단으로 튀는 거구만. 그렇지. 그래서 K2가 우상단으로 튀는 반동을 제어하려고 소형기 구멍을 오른쪽에만 뚫어놨던 거였어. 암튼 벡터도 연사로 쏴 제끼면 총구 들림 현상은 다른 총이랑 다를 게 없다는 게 저 구멍난 표적지가 알려주는 팩트지, 팩트. 이거 완전 실망이야. 아마 뉴턴이 리벡터링의 원리를 보셨으면 혀를 끌끌 차셨을걸. 그 사과나무 아래 있던 분? 응. 리벡터링 기술이 들어간 크리스 슈퍼 V 시스템의 핵심은 반동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잖아. 뉴턴의 제3법칙이 뭐냐?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그걸 다 기억해.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잖아. 벡터로 총을 한 방 땅 쐈어. 그럼 놀이새가 총을 바닥으로 힘차게 팍 내려치겠지? 야,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 뭐 놀이새가 위로 튕겨 올라가겠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졸라 힘차게 올라가지. 그게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야. 결국 총구 들림을 없앤답시고 놀이새가 총을 내려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반작용으로 놀이새가 다시 튀어오르면서 총을 위로 치켜 올린다 이거지. 총명탕 드셨어요? 우리 팬도님 정말 똑똑하네. 쉽게 정리하자면 크리스 슈퍼 V 시스템은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간과한 기술이라 이거지. 그럼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사기친 거잖아. 25m 거리에서 UMP는 연사로 쏘니까 엄청 퍼지고 벡터는 탄착권이 쫙쫙 모였잖아. 사기는 아니지. 팔힘이 약한 사람이 평범한 총을 연사로 당기면 총구가 하늘로 쭉 올라가잖아. 벡터는 놀이새가 상하로 계속 요동치니까 연사로 당겨도 총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요동친다. 요거네. 그렇지. 즉 탄착권이 좀 퍼지긴 해도 일단 어느 정도 모아지긴 하니까 총구 컨트롤이 쉽다. 이건가?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또 맞는 말도 아니야. 벡터가 UMP나 톰슨처럼 분당 600발 수준이면 컨트롤이 확실히 쉽겠지. 근데 이놈은 분당 1200발이잖아? 리벡터링 기술로 기껏 반동을 잡아놨더니 2배속 연사가 똥을 싸지는 셈이구만. 아주 적절한 비유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평범한 459경 기관단총을 연사로 확 당겨서 25m 거리에 있는 인체 표적에 전부 꽂아 넣는 건 100% 불가능하지만 벡터의 경우엔 람보 수준의 근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면 돼. 결국 우리는 안 되는 거네. 뭐 미국의 덩치 좋은 아저씨들도 벡터를 연사로 한번 당겨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니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벡터의 크리스 슈퍼 V 시스템은 반자동 모드에서는 아주 반동이 상쾌해. 거의 드림건 수준이야. 물론 연사로 당기는 순간 잠이 확 깨긴 하지. 근데 반동을 낮추려면 459경 말고 9mm 쓰면 되잖아. 당연히 9mm 버전도 있지. 참고로 49경 스미스 앤 웨슨이랑 10mm 오토 357 시그 버전도 있어. 10mm 오토? 아니 459경 탄보다 훨씬 괴물탄이잖아. 459경으로도 성에 안 차는 열혈 남아용이지. 뭐 벡터도 나름 열심히 가지치기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 총을 제식으로 채용한 군대나 법 집행기관은 꼴랑 태국 육군이랑 태국 왕립 경찰 정도야. 영화랑 게임에서만 대활약하는 물건이구만. 사실 비슷한 성능의 가격도 훨씬 저렴한 총이 널렸는데 수천 불짜리 기관단총을 쓸 이유가 없잖아. 그건 나도 인정. 근데 이 수백만 원짜리 MP5도 미국 법 집행기관에서 옛날에 엄청 싸갔었잖아. 사갔지. 벡터가 MP5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비싼 것도 아닌데 야, 이 너무 외면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생긴 총이 어디 있다고. 이게 실전에서 쓸 무기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당연히 신뢰성이지. 근데 벡터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총알이 걸리네, 총이 깨지네, 탄창이 빠지네, 무슨 악플에 그냥 뭐 악플 범벅이었어.
근데 이거 말고도 구조적인 트러블이 또 있어. 아이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무튼 넙치처럼 생겨먹은 덕분에 생긴 트러블이라 요거지? 누리새를 상하로 움직이게 해주는 캠 때문에 장전 손잡이를 당기는 게 꽤 힘들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수직 손잡이가 총구랑 워낙에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맨손으로 연사를 당기면 손이 구워질 위험이 있어. 아, 그건 좀 오바다 형. 사격장에서 종이 타겟에 슈팅을 하는 거라면 이게 굉장히 사소한 문제지만 실전에서 인간을 상대할 땐 사소한 문제라도 목숨이 걸린 문제가 돼요. 하긴 MP5가 기본적인 성능도 출중하지만 조작성이 워낙 인체공학적이라 오랫동안 사랑받았지. AR-15에 익숙한 미국인들에게 MP5는 조정관이나 탄창 멈치 조작이 완전 익숙하잖아. 누리새 전진기 없는 거 빼고는 AR-15랑 완전 판박이지. 심지어 MP5 이후에 나온 UMP는 아예 노리새 전진기까지 달아놨어. 이건 뭐 눈 감고도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이지. 근데 벡터는 이게 지나치게 독창적이야. 알아? 조종관이 2개네? 뒤에 있는 건 안전장치, 앞에 있는 건 조종관이야. 이거 완전 톰슨이잖아. 아, 그런가? 왜 저런 식으로 해놨지? 아, 진짜 톰슨이랑 비슷하네. 톰슨이 딱 저런 스타일이지. 저게 얼마나 불편한데. 오죽했으면 톰슨은 평소에 안전장치 풀어놓고 약실에 탄 비워놓고 뭐 그런 식으로 쫄래쫄래 들고 다니다가 급한 상황 생기면은 바로 장전 손잡이 당긴 다음 쏘곤 했었어. 그게 안전장치 풀어서 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 물론 벡터의 조정관 방식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편이야. 조정관과 안전장치가 둘로 나뉘어 있어서 오히려 급박한 상황에 오동작 생길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서 좋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딱히 뭐 나도 이거 가지고 트집 잡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민수용은 반자동 온리니까 조정관 따위는 달려있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애매하게 불편한 부분이 또 있어. 알 것 같아. 저 탄창 멈치가 태평양 넘어 있잖아. 빙고! 사실 계속 거슬렸어. AR-15 계열은 한 손으로 조종관부터 안전장치, 탄창 멈치까지 조작할 수 있는데 벡터는 진짜 애매하네. 그리고 수직 손잡이 안 달고 총 몸통 잡고 쏘는 경우에는 손으로 탄창 멈치를 눌러버릴 위험이 있어. 딱 L85 꼴이구만. What happened? My hand slipped over the mag release. 플러스 피탄 같은 걸 쓰면 탄창 멈치가 지 혼자 풀려버리는 경우도 있다니까. 이거 딱 진짜 한마디로 불편. 조작성은 MP5나 UMP한테 그냥 발리는구만. 그래서 벡터를 제대로 쓰려면 전용 옵션 탄창 멈치가 필수야. 아무튼 벡터 이거 말이야, 모양만 그럴듯하지 완전 쓰레기라니까. 열쇠고리 약발이 여기서 다 뚝 떨어졌네. 그리고 크리스 벡터 2세대가 나오면서 탄 걸림 같은 트러블이 해결되긴 했지만 더 불편해진 부분도 있어. 뭔데? 이것도 슈퍼 V 시스템 때문에 사단이 난 건데, 벡터는 구조적으로 총열 윗공간이 비어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벡터 1세대는 총구 윗부분에 전술 라이트를 끼우라고 친절하게 마개를 하나 끼워놨었어. 아이디어 좋네. 은근 편리하겠는데. 문제는 이 구멍이 딱 슈어파이어 E1B 전술 라이트 전용이었다는 거지. 그게 왜 문제야? 슈어파이어사에서 이 모델을 단종시켜버렸어. 그래서 벡터 2세대부터는 이 구멍을 아예 막아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총이 하도 안 팔리니까 E1B 라이트를 단종시킨 거다. 뭐 그거야? 나도 모르지. 와, 이거 완전 굴욕인데? 핸드폰 케이스 업체가 핸드폰 업체를 능멸한 셈이잖아. 니들 폰 안 팔리니까 니들 케이스 안 만들래. 이거네? 덕분에 벡터 2세대부터는 이 공간이 남아돌게 됐어. 속빈 강정이 됐지. 가뜩이나 총이 작아서 수직 손잡이 하나 끼웠다 하면은 라이트 끼울 공간도 없는데 이걸 그냥 막아버리냐? 참네. 다른 라이트 좀 끼우게 그냥 좀 뚫어놓지. 야, 이 진짜 이 삐돌이들 같은 이라고. 어라? 이게 카빈 버전이야? 응. 총률을 기존의 5.5인치에서 16인치로 쭉쭉 늘려서 사거리랑 명중률을 향상시킨 모델이지. 오, 이거 괜찮네. 이렇게 꾸미니까 느낌이 완전 다른데. 마음에 들어? 이 정도 디자인이면 나도 인정. 그러니까 소음기 디자인 완전 죽이는데? 이거 소음기가 아니야. 그럼 이거 사이렌서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 바렐 슈라우드라는 건데 총열을 감싸는 알루미늄재 커버야. 소음기 기능은 당연히 없어. 우리 예전에 서바이벌 게임 뜰 때 사거리 늘리려고 짧은 총에다가 긴 이너바를 달고 소음기 끼웠었잖아. 그랬지. 형이 꼭 긴 총은 짧게 줄이고 짧은 총은 길게 늘렸었잖아. 참 인간이 삐딱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어쨌건 에어건에서는 명중률을 높이고 사거리 연장용으로 긴 이너바를 쓸 땐 더미 소음기 같은 걸 커버로 쓰지만 실총에선 긴 총열을 쓸 땐 전용 커버, 즉 바렐 슈라우드를 끼워. 이게 총열도 보호하고 화상도 방지하고. M16에 달려있는 총열 덮개 역할이구만. 그렇지. 뭐 포함이니 핸드가드니 해서 용어만 틀릴 뿐이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기관총 총열을 감싸고 있는 구멍 뻥뻥 난 방열판도 이거 따지고 보면 바렐 슈라우드겠네? 그렇지. 네가 물고 빠는 PPS-43도 바렐 슈라우드가 기본으로 달려있잖아. 그렇지. 역시 총에는 구멍이 빵빵 뚫려 있어야 총단 느낌이 산다니까. 왠지 세 보이지? 덕분에 구멍 뚫린 바렐 슈라우드가 미국에서 불법이 될 뻔했어. 왜? 대량 살상무기처럼 보여서? 야, 그 얘기는 조금 길어지니까 나중에 뒤로 부록으로 빼고, 암튼 크리스 벡터 2세대는 1세대보다 확실히 예뻐졌어. 그리고 2세대부터는 기존의 블랙 컬러 외에도 세라코트 코팅을 해서 올리브드랍, 황갈색, 흰색, 회색 컬러가 추가됐지. 흰색? 이거 뭐 애들 장난감? 아니 어른들 장난감이구만. 군대는커녕 법 집행 기관에서도 사가질 않으니까 대놓고 어른들의 장난감 시장을 늘었다고 봐야지. 근데 벡터가 자동보다는 반자동을 쓸 때 제 실력을 발휘한다면서. 아무리 총열을 늘린 카빈 버전이라고 해도 권총탄이 날아가면 얼마나 날아가겠어. 차라리 권총이나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 이미 만들었지. 그래? 어디 좀 봅시다. 아 이게 뭐야? 이게 권총이야? 기관단총이지? 나름 스페셜 듀티 피스톨이야. 이게 어머니 권총이야. 그럼 우리가 보통 크리스 벡터 하면 이게 떠올리는 그런 형태의 버전은 뭐야? 숏바렐 라이플, 즉 SBR 버전이지. 환장하시겠네. 아니 권총 버전이랑 라이플 버전이랑 뭐가 다른 거야? 뭐 개머리판이 있고 없고 또 연사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정도? 이딴 걸 권총이라씨가 팔아보겠다고 만든 거야? 아니 대체 얘네들 생각이 있어 없어? 사실 훨씬 더 권총다운 권총도 만들 예정이었어. 아니 이거 대놓고 글록 짝퉁을 만든 거잖아. 야, 이게 말이야 뚝배기보단 장맛이라고. 생긴 건 조금 구려도 나름 크리스 슈퍼 V 시스템이 채용돼서 일반적인 권총보다 총 구들림이 훨씬. 시끄러. 크리스 US의 열쇠고리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벡터 결론을 합시다. 자, 네가 보기에 AUG는 10점 만점에 몇 점? 8점. 형 보기에 L85A1은 1점이지. 자, 그럼 크리스 벡터는? 3점. 제 점수는요? 9점. 에라이 사기꾼아 이씨.